사회복지 현장 실습 어떻게 할 만하신가요? 어렵고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죠? 절대 쉬운 시간이 아니실 텐데 아주 잘 해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관 많은 실습생들이 복지기관에 대해 오해하시거나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실천 현장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상상했던 사회복지 현장과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서류가 진짜 많죠. 실습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행사 참여나 프로그램 진행 보조, 멘토링 활동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보단 실천에 대한 경험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실습을 통해 마주치게 되는 건 정말이지 많은 서류들일 것입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가 최소한 60 이상입니다. 과장하면 70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에게 있어 모든 프로그램, 행사, 상담 등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진행에 대한 평가까지 서류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불필요한 행정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말이죠. 실습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지뿐 아니라 중간평가서, 종결평가서, 기관분석 보고서, 기관 방문 보고서 등 꼭 작성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답니다. 일지 작성하는 것부터 천천히 연습해 나가세요. 처음엔 아무래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4주간의 시간 동안 단련되다 보면 금방 적어내려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복지관은 착하다, 선한 기관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종종 불편함을 경험하시는 실습생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 실습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게 된다면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또 다양한 형태의 주민들을 만나게 되죠. 물론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만족감을 드러내는 주민이나 식사를 하고 가시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주민들 덕에 인류애도 느끼고 소명감에 불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동, 프로그램 참여관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청소년,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을 하는 어르신이나 반말을 하는 이들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실습생들은 이런 부당한 대우 속에서 그냥 묵묵히 참아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고 이야기를 물었더니 복지관은 선한 곳인데 본인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복지관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실습생분들이 복지관이 선한 곳이라고 느끼신 건 여러분이 참여한 봉사활동에서 함께한 사회복지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대해 주셔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요? 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포용하고 선을 베푸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최근 사회복지사들의 권리,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습생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면서까지 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하잖아요. 프로그램의 목표를 세우거나 계획서를 작성할 때, 상담에 나갔을 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느낀 부분인데요. 일회성, 단순한 프로그램에도 꽤나 그럴듯한 목적이나 목표를 적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물론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보다 복잡한 상황을 놓고 가르침을 주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선 다회기 프로그램 위주로 계획하고 진행하려다 보니 일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해볼 경험이 따로 없겠죠. 내용을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떻게든 그럴듯하게 효과를 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 실제 프로그램 진행 관련한 목적이 아닌 뭔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우를 보기도 했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말이죠. 우리네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누군가 친해지기 위해 여가 활동을 하기도 하고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무언가를 완성시키기도 하죠. 때론 생각보다 단순한 것들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너무 복잡한 내용을 적기 위해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실습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과제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능력이 요구되진 않을 거랍니다. 몇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설거지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실습엔 청소나 문서 정리, 설거지만을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에도 예비사회복지사로서 현장을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분명 적혀 있죠. 그런데 어디에서 이질감을 느낀단 말일까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만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전부는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식당에 투입이 될 수도 있죠. 후원품을 받기 위해 창구를 정리해야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실을 세팅하고 정리해야 하는 것,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비가 오면 우산 비닐을 정문 앞에 걸어놔야 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몫입니다. 사실 선생님들께 프로그램의 계획과 진행만 맡기고 사회복지사들이 하던 대로 알아서 하면 되긴 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과제로 내드리고 같이 하는 것도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종종 갑작스레 생기게 되는 여러 변수들, 여러 일들을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죠. 함께 도와주신다면 그만큼 일이 빨리 끝나니까 쌤들에게 투여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사회복지사분들도 말이죠. 오늘은 실습을 하며 실습생분들이 느끼시는 실습 현장에 오기 전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상상했던 것과 사회복지 현장이 많이 달라 놀라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는데 그래도 곧잘 적응하고 실습을 잘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소감을 들어보니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나 예상 외의 매력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도 그 다른 점들이 선생님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고생 많이 하세요. 복지생각이었습니다.